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환경안전융합전공의 천영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려고자 하는 내용은요, 인하대학교 환경안전융합전공에서 10월 달부터 202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런 동영상을 마련했고요. 과연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요강인데요. 저희가 인하대학교가 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고 있냐면은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연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1,200만원, 2년 동안에 2,400만원, 매달 100만원씩 연구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등록금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약간의 생활비가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일단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브로셔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로 전공 필수로 하고 있는 것이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화학 안전 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화학물질 관련한 부분하고요, 산업안전 관련된 부분하고요, 환경보건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된 과정들은 이제 세미나 같은 거라든가 배출 경험 이런 쪽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했을 때의 학생들한테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달 1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이거 말고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이 학점이 좀 좋다라고 하면 학교 차원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장학금 혜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점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많게는 25%부터 학점이 정말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입학하는 학생은 장학금은 100% 받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 연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연수를 못 갔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연수 기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산업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론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내용은 실제 저희가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졸업을 다 했겠죠. 벌써 졸업한 친구들의 취업 현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80명 졸업을 했고요. 80명 모두 취업을 했어요. 물론 취업에 대한 질 부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공무원이 된 친구도 있고 공공기관에 간 친구도 있고 대기업에 간 친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중소나 중견기업 간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의 지난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 중소 중견을 갔다가 우리가 보통 점프라고 하죠. 경력 관리에 있어가지고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모집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6월 달에 모집하는 10월 달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1차 모집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세한 내용을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우리 학과 홈페이지는 이렇습니다. ens.inha.ac.kr 에 보시면은 실제 우리 학과 운영됐던 내용들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내용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들이 그럼 왜 산업부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산업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하죠. 또 요즘에 들어가지고 산업안전보험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체에서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이쪽과 관련돼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계에 위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3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화학안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표는, 산업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 졸업을 시키고 100%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은 명시적으로 나오면 80% 정도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하대학교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100% 모두 양질의 직장에 취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혼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과에 학원과라든가 화학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가 모여가지고 융합 형태의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이 있어요. 뭐 인천 지역이니까 인천상공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대표 기업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컨소시엄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에서 우리한테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습형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경력 관리 또 내용을 가는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참여하고 있는 교수진이십니다. 그리고 화학과 교수님하고 환경과 교수님이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과목을 배우냐, 이 부분이죠. 결국은요, 배우는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환경과라든가 화학과라든가 학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섞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환경 문제라든가 화학의 문제, 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학물질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업장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공급 기업과 사용 기업과 또 이거를 가지고 제조하는 기업이 있는데 유통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떤 주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누출되었을 때 이것이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얘기하고요, 설비에 대한 얘기하고요, 공정에 대한 얘기,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교과목으로 설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교과목이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목들을 실제로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오면은 저희들의 트랙은 이렇습니다. 4학기 체제 일반대학원입니다. 저희들 뭐 되게 특성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화대학교 일반대학원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1차, 2차, 3차, 4차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는 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3학기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4차에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가 되게 되면 수업과 동시에 입학하게 됐을 때 바로 산학협력 프로젝트 그룹을 조직을 합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같이 실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룹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논문 발표를 하고요, 학회에 참가를 하고요, 또 가끔 조금 더 이제 이거는 번외의 일이긴 하지만 사이드 잡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말고 기업에서 또 위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과제 형태 프로젝트성을 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참여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 별도의 기본 연구비라든가 장학금 이외에 별도의 또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올해 2021년도죠. 2021년도에 운영을 했던 거였는데 산학공업 프로젝트 운영을 했었고, 현장 실습도 갔었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현장 실습 했습니다. 저희는요. 그 다음에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문가 세미나, 멘토링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는데요.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였습니다. SK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 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1년 가까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주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했던 친구가 이제 불수원이라고 하는 회사죠. 불수원이라는 회사 가지고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 불수원 팀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진출한다고 하죠. 저희들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산업부에서 이런 인력 양성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교들 모두 모아가지고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발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고 본진을 나가는데, 본선에서 수상을 할 경우에는 장관상을 줘요. 그래서 불수원 팀이 이제 본선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아마 최종하게 될 것 같고요. 상화페인트라고 하는 회사죠. 페인트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가스 감지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거든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팀은 아마 이제 작년부터 안 하고 2021년도부터 했던 유한학이라고 하는 의약품 제조업 회사죠. 회사에 대해 가지고 보호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 팀은 아마 내년에 본선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공부하면 되게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2021년대 공교롭게도 저희가 LG전자 또는 뭐 선단 쪽 아니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이렇게 방문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수상 이력입니다.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학회에서 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각종 학회 발표대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스학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학회도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국제학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 학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요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 학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교수님들 말고 외부의 산업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비정기적이지만 이런 세미나를 합니다. 이런 것도 예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어디셔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과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물학회하고 LG전자하고 아마 올해에서는 내년에 또 어떤 게 올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있다라고 제가 답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합니다. 국책과제라고 해가지고 국가연구기관하고 하는 부분 화학물질 안전원하고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배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배, 이 분야를 거쳐간 80명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들이 다양한 곳에 가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대학원 생활을 했을 때 어떤 걸 했었다, 앞으로 취업 전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정말로 취업 잘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과가 생기면서 학교에 왔거든요. 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년 동안에 졸업생들의 취업을 보니까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되고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일단 취업의 퀄리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공기업,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최근에 공기업의 채용의 그 형태를 본다면 신입사원을 거의 뽑지는 않습니다. 경력직을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있던 친구가 대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에 있던 친구가 공기업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인형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한 명도 누락되지 않고 다 졸업을 했고 졸업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취업을 했다. 이게 우리 학과의 어떤 전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대학원에서 뭘 합니까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일정이죠. 그럼 언제 뽑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때 1차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0명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10명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 3, 4년 전에 보니까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한 3대1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안 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은 의지만 있으면 또 끝까지 갈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